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에러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좋은 에러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보니까 먼저 에러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가장 먼저는 에러라는 게 뭐구나, 에러의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면요. 사실은 이 에러 설계의 목적이 있어요. 왜 에러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목적에 맞춘 설계가 좋은 에러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 설계의 목적을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에러 처리 예시들을 이건 코드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큰 틀에서 이 예시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좋은 에러 설계란 시리즈의 첫 번째 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을 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앞에 서론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AI예요. 여러분도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AI 시대에서 개발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학습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고민할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기초 지식에 대한 역량, 그 학습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이 쉬워지는데요. 이게 요즘같이 AI가 등장해서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시기, 이런 시대에는 특히나 더 이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한번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 변하지 않을 것들이 바로 않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기초잖아요. 왜냐면은, 교과서들, CS,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 교과서들 보면은 이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된 지식이잖아요. 즉 이제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이죠. 이게 교과서적이라고 해서 뭐 요즘 시대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지식들을 잘 공부해 두어야지만이 이 응용을 잘 할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 서론을 얘기했냐면 오늘 이 좋은 에러 설계란 이라는 이 강의 시작점인 에러의 정의부터라는 이 시작하는 강의, 문을 여는 강의에서 가장 먼저 조금 살펴볼 것, 이 에러의 정의는요, 단순히 우리가 실력 있는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지식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죠. 네. 공학이 나와요.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에러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정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변하지 않을 지식들이겠죠. 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에러란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일 텐데요. 혹시 에러 말고요. 디펙트 들어보셨나요? 그쵸?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failure. 이런 단어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정확히 이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한 번 더 다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어이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 주기라고도 하죠.
제가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달라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에러와 디펙트와 페일리어의 차이가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이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당연히, 그쵸? 어널리시스, 즉 분석 단계가 있겠죠? 죄송해요. 이 스펠링, 기본적인 스펠링이 지금 쓰면서 말하니까 좀 어렵네요. 어널리시스라는 이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단어, 이 단계가 있겠죠? 어널리시스 단계 다음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계 나와야죠. 설계를 해야죠. 요구사항 분석이 끝났으면 당연히 설계를 할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조금 더 웹 개발자 관점에서 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테스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테스팅까지 끝났다. 개발하고 테스팅 다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디플로이먼트 있겠죠. 배포해야죠. 네. 배포한 다음에 실제 서비스가 이제 배포됐으니까, 그쵸, 운영이죠. 즉 이제 유지보수 단계죠. 이러한 이제 6가지 단계로 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6가지 단계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에러와 디펙트와 페일리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각각이 이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이 단계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각각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에러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 개발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의 실수. 그래서 개발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가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이 단계에서. 그렇죠. 보시면 이제 어널리시스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까지 쭉 가서 디벨롭먼트를 지나서 테스팅까지도 지나고요. 사실 디플로이먼트는요,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개발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가 주로 어떤 실수들이 있냐, 그래서 어떤 오류들을 발생시키냐 보면은 UX, 이 요구사항 파악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죠. 또 문서화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설계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뭔가 문법 오류 날 수 있겠죠. 또 문법 오류뿐만 아니라 오타도 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테스트에서도 당연히 문제 있을 수 있죠. 잘못 작성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테스트 포함이죠. 그리고 배포에서는 배포 설정 값들 오타나거나 잘못 입력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개발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에러라고 불러요. 그러면 디펙트는 무엇이냐? 디펙트는요, 이 디플로이먼트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요, 이 디펙트는요, 테스팅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디펙트는 말 그대로 결함인데, 이게 개발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에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에러의 결과로 디펙트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요. 이때 동작할 때 동작에 대해서 이 예상하는 동작과 실제 결과가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이게 디펙트예요. 그래서 잘 설계하고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까지 다 해서 테스트 다 통과됐어요. 근데 테스트 단계에서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하네, 실제 결과가 다르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실제로 배포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QA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확인해보니까 막상 우리가 예상했던, 기획해가지고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실제 결과에서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디펙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펙트는요, 테스팅과 디플로이먼트, 이 라이프 사이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단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 페일리어는요, 하나 남았죠. 그쵸? 이 메인터넌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페일리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실제 엔드 유저가 발견한 거예요. 디펙트를. 이 디펙트를 엔드 유저가 발견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일이 커져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측정해야 되는,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시급한 그런 에러가 되겠죠. 지금 제가 이 에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단어를 쪼개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각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에러와 디펙트와 페일리어.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에러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를 쪼개서 보면 저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나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거는 당연히 페일리어겠죠. 앞에서 근데 이 페일리어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디펙트가 있기 때문이고, 이 디펙트가 있다는 이유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디펙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각각을 다뤄야 하는데요. 에러를 설계한다. 좋은 에러 설계. 라고 했을 때 이 에러 설계는요, 저희가 이 지금 에러와 디펙트와 페일리어를 구분하고 나면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좋은 에러 설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이 좋은 에러 설계는 에러, 디펙트, 페일리어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에러, 디펙트, 페일리어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웹 개발자에게. 네. 그렇죠. 여러분 맞추셨죠? 디펙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에러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에러의 결과로 소프트웨어 동작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 예상하는 에러, 예측 가능한 에러, 에러를 포함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에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디펙트를 잘 설계를 해서 페일리어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페일리어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웹 개발자가 좋은 에러를 설계한다 했을 때 좋은 에러 설계의 목적은요, 이 디펙트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서 페일리어를 줄이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좋은 에러 설계의 목적인 거죠. 제가 왜 그러면 에러에 대해서는 이 좋은 에러 설계의 목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유는요, 이거는 좋은 에러를 설계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시스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UX 요구사항 파악, 문서화, 이런 부분은요, 앞단에 기획자분들과 어떻게 얘기할지, 그 회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코드 안에서 혹은 테스트 안에서 문법 오류나 오타 같은 부분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린트나 뭐 프리티어 같은 걸로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적 코드 분석기, 분석 툴인 뭐 소나큐브 등도 있죠. 이런 소나큐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배포 설정과 못하는 또 조금 달라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문서화를 하거나 이런 다른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 앞단에 있는 에러들은요, 물론 여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이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차이가 있는 이 디펙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측 가능한 에러와 예측 불가능한 에러들을 잘 측정하고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설계를 해야지만이 측정을 잘할 수 있고, 측정을 해야지 에러를 고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중간에 들어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에러는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디펙트에서는요, 이 측정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툴을 쓰지만 뭐 센트리 같은 거 쓰죠. 또 데이터도 또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센트리 특히 많이 쓰죠. 측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함인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에러 설계를 디펙트를 위해서 좋은 에러 설계를 잘 하면 그 다음 페일리어를 줄일 수 있겠죠. 그것이 에러 설계의 목적이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러의 정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처리 예시까지.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요, 조금씩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좋은 에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에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좋은 에러 설계가 필요한지, 그 목적,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 바로 다음 강의 이어지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에러 설계란 무엇인가, 그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